그 사람 손이 제 얼굴을 감쌌을 때 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. 도망가야 했어요. 알았어요. 머리로는 알았는데 몸이 먼저였어요. 등이 벽에 닿은 채로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. 그 사람 숨이 제 이마 가까이에서 느껴졌고 차가운 복도 공기 속에서 그 사람 온기만 유독 뜨거워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. 눈을 감으면 안 됐는데요. 50이 코앞이었어요. 딸이 둘이었어요. 반듯하게, 조용하게, 남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어요.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요? 왜 하필 이 순간이었을까요? 그 물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. 남편과 갈라선 건 49번째 생일 석 달 전이었어요.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.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이 사람 국그릇을 어느 자리에 놓아야 하는지 잠깐 잊었어요. 17년을 매일 놓아왔는데요. 그 순간 뭔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.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집에 돌아와서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소파에 앉았어요. 배가 고팠는데 일어서지 않았어요. 어두워질 때까지 창밖만 봤어요. 그 이후로 저는 많이 작아졌어요.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작은 딸 직장 워크숍 뒤풀이 자리였어요. 딸 팀장이었어요. 48, 저보다 2살 아래였어요.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웃을 때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사람이었어요. 제가 실수로 소주잔을 쏟았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냅킨을 건넸어요. 건네면서 눈이 마주쳤어요. 0.5초였어요. 뭔가를 알아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. 저는 냅킨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했고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어요. 그게 시작이었어요.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.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마주쳤어요. 매번 우연이었어요.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. 어느 날 딸이 야근이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.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제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. 그냥 가면 되는데 걸어왔어요. 창문을 두드렸어요. 기다리시는 거예요? 네, 라고 했어요. 그 사람은 그럼 저도 라고 했어요. 지하 주차장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. 페인트 냄새가 약하게 났어요. 우리는 별말이 없었어요.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. 그게 문제였어요. 딸 팀장이잖아요.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. 딸 팀장.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캔커피를 꺼내서 하나를 내밀었어요. 자판기에서 미리 2개 뽑아온 거였어요. 제가 거기 있을 걸 알고요. 캔을 받으면서 손가락이 그 사람 손등에 스쳤어요. 찰나였어요. 근데 저는 그 촉감을 일주일 동안 기억했어요. 지금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껴지시죠? 저도 알았어요. 이게 위험하다는 걸요. 근데 캔커피는 이미 손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은 이미 제 옆에 서 있었어요. 멈추지 못했어요. 그 순간부터요. 우리는 연락을 시작했어요. 처음엔 딸 핑계였어요. 근데 딸 이야기가 끝나면 대화가 끊겨야 하는데 끊기지 않았어요. 밤 11시에 시작된 대화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나는 날도 있었어요. 그런 날이면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. 혼자 자는 방 특유의 조용함이요.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요. 근데 그날따라 그 조용함이 덜 무거웠어요. 아까 그 사람 목소리를 문자로 읽은 것뿐인데도요. 첫 번째 단둘이 밥을 먹은 건 딸이 만들어준 자리였어요. 딸은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. 식당은 오래된 일식집이었어요. 나무 카운터, 생선 굽는 냄새, 손님 2테이블뿐인 조용한 곳이었어요. 그 사람은 먼저 와 있었어요.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이었는데
회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. 2시간을 먹고 이야기했어요. 전 배우자 이야기로 흘렀고 각자 혼자가 된 사정을 알게 됐어요. 그 사람도 오래된 결혼이 끝났고 아이가 없었어요.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투가 달라졌어요. 더 천천해지고 더 낮아졌어요. 차가 언제 식었는지 몰랐어요. 2번째 단둘이 만난 건 제가 먼저였어요. 이 말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. 근데 사실이에요. 가로수길 끝쪽 조용한 카페, 테이블 간격이 넓고 조명이 낮은 곳을 제가 골랐어요. 1시간 일찍 나와서 근처 골목을 혼자 걸었어요. 빈 가지들이 회색 하늘 앞에 서 있었어요. 찬바람이 귀 뒤쪽으로 파고들었어요.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는 카페 입구 앞에 있었어요. 많이 기다리셨어요? 아니요, 방금 왔어요. 거짓말이었어요. 그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. 딸 어머니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으로요.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내려놓지 못했어요. 손잡이가 뜨거웠어요. 뜨거운 걸 알면서도요. 그냥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싶었어요. 네. 그냥 불러봤어요. 집에 돌아와서 현관에 코트도 안 벗고 서 있었어요. 현관등이 타이머에 꺼졌어요. 어두워졌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. 영화관에서 처음 손을 잡았어요. 낡은 좌석, 관객 7명, 불 꺼진 화면 빛만 있는 곳이었어요. 팔걸이에 팔을 나란히 올렸을 때 팔꿈치가 닿았어요. 둘 다 치우지 않았어요. 영화 중반 주인공이 누군가를 잃는 장면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. 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 하나씩 얹히는 게 느껴졌어요. 저는 화면을 보는 척했어요.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 손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만 느꼈어요. 뜨거웠어요. 불이 켜질 때까지 손을 빼지 않았어요. 토요일 오후 드라이브를 했어요.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. 히터가 약하게 틀어져 있었고 그 사람 재킷에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. 처음 맡는 냄새인데 처음 같지 않았어요.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나왔어요. 이 노래 좋아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볼륨을 올렸어요. 말없이요. 저는 창문에 기댔어요. 유리가 차가웠어요. 노래가 흘렀어요. 도착하지 않았으면 했어요. 딸이 어느 날 물었어요. 엄마, 팀장님이랑 연락해? 자연스러운 말투였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. 셔츠가 척추 라인에 달라붙었어요. 딸 카톡에 우리가 함께 찍힌 사진이 뜬 거예요. 지나가던 누가 올린 공원 풍경 사진에 우리가 작게 찍혀 있었어요. 아, 응, 딸 얘기하다가 가끔 이라고 했어요. 딸이 넘어갔어요. 그날 밤 새벽 4시에 물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어요. 딸 팀장. 저보다 2살 어린 사람. 딸이 매일 얼굴 보는 사람. 이게 들키면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. 다음 날 아침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. 오늘 어때요?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. 3글자짜리 거짓말이었어요. 처음으로 그 사람 집에 간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. 술을 마셨고 제 차가 그 사람 집 근처 주차장에 있었어요. 올라가서 쉬었다 가라는 말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. 그 사람 집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. 큰 창이 있었고 책이 많았어요. 소파가 낡았는데 그 낡은 소파가 제일 따뜻해 보였어요. 생강차를 내왔어요. 나란히 앉아서 도시 불빛을 봤어요. 그 사람이 말했어요. 이런 저녁이 오래됐어요.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.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. 그 사람이 손을 뻗어서 제 손 위에 얹었어요. 저는 그 손이 거기 있게 뒀어요. 이번에는요. 어느 순간 제가 깜빡 졸았어요.
눈을 떴을 때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. 그 사람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.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. 잠깐 주무셨어요. 일어나려 했어요. 그 사람이 아직 괜찮다고 했어요. 저는 다시 기댔어요. 그 한마디예요.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. 슬픔이 아니라 오래 굶다가 밥을 먹는 것 같은 눈물이요. 포옹한 건 제가 울어서였어요.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요. 지나간 것들의 무게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. 카페에 들어서면서 제 눈이 좀 부었던가 봐요. 그 사람이 바로 알아봤어요. 무슨 일 있어요?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요. 하려다가 피식 웃어버렸어요. 그 웃음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. 그 사람이 옆자리로 오더니 말없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. 저는 잠깐 굳었어요. 그러다 풀렸어요. 그 사람 셔츠에 얼굴이 닿았어요. 향수 냄새가 났어요. 등에 닿은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. 소리 없이 울었어요. 카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았어요. 그 팔 안에 있는 시간만 있었어요.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. 포옹하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. 그 사람이 저녁을 먹고 같이 걷자고 했어요. 한강 근처였어요. 12월이었고 강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셌어요. 걷다가 그 사람이 멈췄어요. 저도 멈췄어요. 제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서 제 코트깃을 올려줬어요. 손가락이 목 언저리 가까이 왔어요. 추운 거 싫어하잖아요.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어요. 제가 추운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요. 손바닥이 제 뺨에 닿았어요. 차가운 손이었는데 손길은 따뜻했어요. 그 사람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. 눈을 감지 않으려 했어요. 감았어요. 입술이 이마에 얹혔어요. 오래요. 그리고 뺨에요. 그리고 입술에요. 눌리지 않았어요. 얹혔어요. 강의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어요. 그 사람 이마가 제 이마에 닿은 채로 우리 숨이 찬 공기 속에서 하얗게 겹쳤어요.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. 한강 키스 이후 처음이었어요. 아무 말 없이요. 손이 꽉 쥐어졌어요. 저도 꽉 쥐었어요. 그 사람 차가 제 아파트 앞에 섰어요. 저는 내리지 않았어요. 그 사람도 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. 라디오가 작게 켜져 있었어요. 히터 바람이 발목을 감쌌어요. 차 안이 조용했어요.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.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. 그 사람 손이 제 손 위에 다시 얹혔어요. 이번엔 손가락을 하나씩 끼웠어요. 아주 천천히, 아주 조심스럽게요.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.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. 낮게요. 그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. 저 지금 올라가도 돼요? 저는 유리창 밖을 봤어요.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. 경비 아저씨가 초소 안에 앉아 있었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밤을 살고 있었어요. 침을 삼켰어요. 그 소리가 차 안에 울렸어요. 고개를 돌렸어요. 그 사람 눈을 봤어요. 고개를 끄덕였어요. 엘리베이터 안이 좁았어요.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. 어깨가 닿았어요.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봤어요. 1층, 2층, 3층. 그 사람 숨소리가 들렸어요. 저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제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했어요. 8층에서 문이 열렸어요.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. 처음에 잘못 눌렀어요. 두 번째에 열렸어요. 집안이 어두웠어요. 불을 켜지 않았어요. 둘 다요. 현관 불빛만 바닥에 얇게 깔렸어요. 그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. 소리가 조용히 났어요.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또 불렀어요. 아까보다 더 낮게요.
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.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요. 그 사람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. 그 사람이 잠깐 멈췄어요. 입술이 닿기 직전 숨이 먼저 섞였어요. 따뜻한 숨이 제 입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. 지금이라도 돌아가요. 낮게, 거의 부탁처럼 말했어요. 저는 웃지 않았어요.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어요. 안 가요.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 눈빛이 바뀌었어요. 참으려던 사람이 놓아버리는 순간 같은 눈이었어요. 손가락이 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겼어요. 그 손길이 느렸어요. 도망칠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.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때 입술이 닿았어요.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요. 숨이 깊어졌고 벽에 닿은 제 손이 천천히 그 사람 코트 자락을 붙잡았어요. 두 손으로요. 아주 조심스럽게, 아주 단단하게요. 차가운 손이었는데 그 손이 뺨에 닿는 순간 뜨겁게 느껴졌어요. 이마가 닿았어요. 우리 사이에 공기가 없었어요. 그 사람 입술이 닿았을 때 저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. 이번에는요. 눈을 감으면 꿈이 될 것 같아서요. 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요. 어두운 현관에서 도시 불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. 그 불빛 속에서 그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.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. 새벽에 눈을 떴어요.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.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. 조용하게, 깊게요. 숨소리가 일정하게 났어요.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 사람 잠든 얼굴을 봤어요. 낮에는 다 숨겨진 것들이 잠든 얼굴에서는 다 올라와요.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얼굴이요. 저도 그렇게 생겼겠다 싶었어요. 창문 틈으로 찬 새벽 공기가 조금 들어왔어요. 그 공기가 목 언저리를 감쌌어요. 바깥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. 이 새벽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어요. 무서울 만큼요. 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. 아주 천천히 회색에서 푸른색으로요. 저는 그 빛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. 50이 코앞인 여자가 이 새벽에 이렇게 살아있구나, 라고요. 그 이후로 계절이 바뀌었어요. 딸이 언젠가 알게 되겠죠.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. 그 물음들은 아직 서랍 안에 있어요. 오늘 아침 그 사람한테서 사진이 왔어요. 창밖에 쌓이는 눈 사진이었어요. 말없이요. 저도 창밖을 봤어요. 같은 눈이 왔어요.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. 그거면 됐어요. 오늘은요.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 마음 혼자 두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조용히 손 한번 내밀어 주세요. 그 온기가 저한테 다음 이야기를 쓰게 해줘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